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레이 커즈와일의 그 유명한 예측들입니다. 인류의 기하급수적인 미래에 대한 그의 통찰을 다룰 텐데요. 처음 들으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처럼 엄청 굽진적으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수학적 근거로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화면을 꽉 채운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보시겠습니다. 7경 5천조. 와, 솔직히 숫자 단위부터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193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기기들의 컴퓨팅 연산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도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의 그 평범하고 선형적인 직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오늘 저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하급수적 성장의 법칙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로 2029년 AGI의 도래, 세 번째로 2030년대의 풍요의 시대, 네 번째 2045년 특이점과 초인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진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까지 과거의 역사적 기준선에서 출발해서 저기 2045년의 마법 같은 미래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하급소적 성장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왜 선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보시죠. 사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태생적으로 선형적인 사고에 아주 꽉 맞춰져 있습니다. 30걸음을 걸으면 딱 30m를 가는 방식, 거기에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매일 2배씩 늘어나는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30걸음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려 1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기술이 이렇게 봉리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심지어 소프트웨어의 효율까지 100만 배나 증가했단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의 신에 가까운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커즈와일이 과거에 내놨던 예측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가 2029년이면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올 거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들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최소 100년은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테크 리더들이 오히려 아니 2026년이나 2027년이면 올 텐데 커즈와일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이 현실을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029년 AGI의 도래. 흥미롭게도 부제가 완벽한 결함입니다. 1950년에 제안된 튜링 테스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라인드 상태로 채팅을 해서 기계가 사람을 속이는 테스트잖아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AGI를 가름하는 기준은 컴퓨터처럼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한 정답만 뱉어내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상대방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도저히 눈치챌 수 없게 아주 성공적으로 인간다움을 증명해내는 게 진짜 합격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커즈와일의 정말 기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진정한 AGI라면 완벽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결함과 그 특유의 서투름까지 아주 설득력 있게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아인슈타인을 연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이올린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완벽한 물리법칙을 줄줄 읊다가도 갑자기 요즘 손가락이 굳어서 연주가 영 마음대로 안 되네요 라며 서투른 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싹 숨기고 인간의 엉뚱함이나 취향을 흉내낼 때 우리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다가올 2030년대 무한한 풍요의 시대,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은 막대한 양의 물과 땅, 그리고 농약을 낭비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 기술인 수직 농장을 볼까요? 물 사용량을 무려 95%나 줄이면서 농약 없이 완벽하게 식량을 생산해냅니다. 고기를 얻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소 한 마리를 키우려면 3년이란 시간과 엄청난 온실가스가 필요하지만 실험실에서 만드는 배양육 기술은 단 2, 3주 만에 아주 깨끗하고 결점 없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값싸고 무한한 풍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생모랑은요, 더 이상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신비로운 자연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이자 정보 기술이에요. 우리 몸의 DNA는 23,000개의 코드로 짜인 프로그램일 뿐이고요. 우리는 이제 유전병 같은 오류 코드를 마치 키보드 백스페이스를 누르듯 디버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 모더나가 AI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단 이틀 만에 코로나 백신 설계를 끝냈던 일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생물학적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순식간에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상징적인 숫자 1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게 바로 수명 탈출 속도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략 2029년쯤이 되면요. 우리가 1년에 살면서 1살 늙어가는 동안 과학과 의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기대 수명을 1년 이상 늘려준다는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죽음을 앞지르게 되는 거죠. 인류가 생물학적 죽음에서 도망치게 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네 번째 파트, 2045년 특이점과 초인류, 생물학의 한계를 넘어설 시간입니다. 보통 뇌랑 컴퓨터를 연결한다고 하면 두개골을 뚫고 칩을 푹 씹는 그런 무시무시한 디스토피아 영화부터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다가올 비수술적 혁명은 훨씬 더 우아합니다. 그냥 나노봇이 들어있는 알약 하나를 꿀꺽 삼키기만 하면 끝이에요. 적혈구만한 나노봇들이 혈관을 안전하게 타고 올라가서 뇌의 모세혈관에 싹 주차를 합니다. 그러고는 수술도 없이 무선으로 우리 뇌를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거죠. 내 몸속에 무해한 제2의 혈액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딱 완료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사고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머릿속 내 용량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을 때 클라우드에서 쿨풀 자고 있는 1억 개의 슈퍼뉴런을 즉각적으로 깨워서 쓰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진짜 치명적으로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고 싶다? 순식간에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고의 폭을 수천 배로 넓힌 다음 가장 지적인 유머를 구사하고 볼일 다 보면 다시 조용히 연결을 끊으면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마 약간의 철학적인 두려움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전부 차가운 로봇이나 터미네이터처럼 변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특이점은 우리의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감정적 해상도를 달성하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공감 능력이 둔감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맨날 오해하고 싸우잖아요. 하지만 뇌가 확장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마음 전체를 온전히 고해상도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훨씬 깊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런 엄청난 진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물론 기술이 풍요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나노봇을 해킹하거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테러리즘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위협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커즈와일은 기술 발전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패가 창보다 항상 한 발짝 앞서야 합니다. 아주 빠른 AI 방어망, 즉 기술적 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에요. 새로운 위협이 딱 등장하자마자 AI가 즉시 분석해서 단 몇 시간 만에 백신 같은 해결책을 전 세계에 배포하는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핑보드 챙기셨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지 않고 옛날 방식처럼 기계적인 단순 반복 작업만 억지로 암기하는 건 우리 뇌한테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답만 달달 외우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앞으로 진짜 살아남는 무기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천재적인 조수에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위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입니다. 밀려오는 이 놀라운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서핑보드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